네, 앞서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본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는데요. 종전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억눌려 왔던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 또 AI 반도체 중심의 어떤 뭐 그 투자가 다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제 지수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증시를 좀 상향해서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이제 내일 새벽에는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 긴축으로의 어떤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제 유가도 100달러 선 넘어섰었는데 빠르게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국제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전쟁 때는 이제 뭐 11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이제는 좀 안정이 돼서 이제 80달러대 초반 뭐 브렌트유나 뭐 텍사스산이나 뭐 예. 좀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80달러 초반대로 이제 안정세를 이제 찾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이 원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전쟁 이전에 사실은 이제 원유 가격이 한 60달러대였거든요. 그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는 않다, 낮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 조금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원유 가격이 좀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공급의 이제 차질은 덜 빚겠지만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 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복구해서 다시 이전만큼의 생산량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수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 산업에 의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원자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제 이 상방 압력을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60달러로 돌아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해협이 열리긴 했지만 실제 공급망이 복구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전쟁 전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까지는 한 2,000원대 육박 아니면 넘어가는 곳들도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 국제 유가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좀 안정세를 찾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우리나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이 가격을 굉장히 억눌러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3월 13일 중순쯤이었죠. 그때 이제 최고 가격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는 이제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이제 추후 이제 가격을 보면서 뭐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연장을 해야 될지 말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이제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 그냥 놔뒀으면은 올라갔을 가격을 억누른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좋았지만 결국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18일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이제 또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풀게 되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가격이 다시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정부가 지난달에 사실은 좀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 풀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종료에 대한 요건이 사실은 아마 90달러대에 뭐 안착이 되면 뭐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이제 80달러대로 이제 안정을 찾았지만 이제 그 요건에 보면 안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향후에 안정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거를 종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나라의 그 주유소 소비자 가격의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사후 정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는 이제 정유회사로부터 처음에 기준 가격으로 이제 들여오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팔려나간 그런 이제 석유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준 가격은 굉장히 높게 일단은 지불하고 사후 정산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할인의 정도가 얼마일지를 주유소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하니까 소비자 가격은 그냥 높게 그 거품을 낀 채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예상은 하지만 그 소비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데에는 얼만큼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높은 가격, 지금의 높은 가격을 이제 유지한 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석유는 이제 가격이 비가역적이다.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는데 내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특성 때문이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국내 유가도 그렇고요. 국내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유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환율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물가도 좀 안정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전망 많더라고요. 네, 안정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생산 비용의 상승, 그것이 이제 소비자 상품 가격에 전가되기까지의 시차가 뭐 1년에서는 뭐 길게 2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향후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환율도 걱정인데요. 환율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1,500원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단 종전 합의는 MOU를 체결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전쟁 전에 한 1,400원대 수준까지 찾아가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뭐 지금 종전 합의가 또 어느 정도 되는 모양새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뭐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실제 구체적으로 평화의 그 수준으로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면 뭐 1,400원대로 다시 복귀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우리가 좀 5년 전, 6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환율이 사실 1,100원 또 1,090원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의 1,500원대 또는 1,400원대라는 게 사실은 전쟁 이외에도 다른 요인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지금 거의 한 4년째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사실은 환율을 굉장히 높게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신현성 신임 총재님은 이제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환율의 어떤 압력, 상승 압력이나 이 높은 수준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그 신현송 총재가 금리 인상 시사한 상황이고 지금 관심은 미국인데 FOMC 이틀 뒤에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열렸을 때 러시가 이번에 책 퇴위 주재할 때 금리 인상해야 되는 압박들이 많았는데 이제 해협도 개방이 됐고 종전 합의도 이뤄지면서 인상에 대한 부담은 좀 덜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인상에 대한 부담은 조금 이제 덜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지난 이제 그 FOMC에 대비를 해보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인하를 뭐 한두 번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인하의 횟수가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동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또 인상 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케빈 머시가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되고 이제 처음 이제 FOMC를 개최하고 이제 발표하는 것이라
이분의 어떤 매파적인 성향이 얼만큼 될지 또 미국의 중앙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이제 운영할지에 대한 이제 첫 이제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경계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종전 MOU 합의 소식에 일단 악재는 털어냈다 하는 기대감이 있던 것 같습니다. 8,500비 탈환을 했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고 그걸 또 개인들은 파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네.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난 뭐 몇십일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뭐 지난 뉴스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판다고 해서 자본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빼서 이제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고 뭔가 리밸런싱을 한다거나 또 다시 기회를 엿본다거나 하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뭐 전쟁, 협상 타결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당분간 다시 순매수세로 특별히 다른 충격이 있지 않은 한,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오늘 결정과 FOMC의 이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또 국제 금융시장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긴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온다 싶으면 사실은 좀 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우려는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전쟁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뭐 그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그 우리 코스피 시장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제 흐름은 보니까 그래도 한 73% 넘게 다 같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건 왜 네. 그런 겁니까? 뭐 하루만 놓고 평가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될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주식 시장에서 여러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작년 뭐 또는 올해 초보다 주식 시장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예.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아무거나 사도 그냥 오르던 시장이었는데 점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금융시장은 항상 뭐 실제 산업에 있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금융시장은 언제나 항상 1등만 찾아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다음 주기의 이 사이클은 아마도 그런 산업별 옥석 가리기 또 주도주 중심의 어떤 증시 흐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일단 우리가 가장 큰 악재, 전쟁이란 악재는 털어낸 상황인데 앞으로도 변동성은 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이제 통화 정책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결국 이제 통화 정책은 물가와 경기의 어떤 뭐 종속 변수이기도 하죠. 뭐 정책적인 어떤 의지 재량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국제 금융 시장의 자본의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을 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국내에서 볼 때는 고금리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한국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결국 이제 환율 상승이라는 것으로 이제 압박을 주고 있고 그런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또 경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 소식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